매일 깨어나서 휴대전화, 텔레비전 또는 게임 콘솔을 향해 당신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서 끝없이 스크롤하고 비디오 후 비디오를 소비하고 쇼 후 쇼, 게임 후 게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은 몇 분 정도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당신은 한 번 더 레벨, 스크롤을 한 번 더 스크롤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알기 전에 하루가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지고 깊이 빠진 느낌이 든다. 당신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엔터테인먼트 사이클에 갇힌 느낌이 들까?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투쟁이 아니라 위기, 우리 사회의 기초를 조용히 침식하는 위기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중독이 우리의 마음, 관계, 심지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이 비디오가 끝날 무렵 당신은 모두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중독의 숨겨진 위험을 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두뇌를 다시 뿌리는지, 집중 능력을 약화시키고 통제와 조작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우리를 지우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밝혀낼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통찰력은 엔터테인먼트를 영원히 바꾸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사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여가 시간에 그들은 책, 연극, 콘서트인 레저를 찾았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노력, 주의 및 인내심 정도. 그러나 오늘날 엔터테인먼트는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본 것을 지시합니다. 무한 스크롤은 우리를 계속 참여시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모든 것은 생각 없이 우리를 계속 소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적이 있습니까?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가 우리가 하루 종일 매 초마다 즐겁게 지내길 원합니까? 그 대답을 위해 우리는 먼저 중독의 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은 과도한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뇌의 즐거움, 화학 물질인 도파민의 방출을 자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알림, 새로운 에피소드 또는 바이러스성 비디오를 얻을 때마다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즐거움의 파열로 우리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느끼려면 점점 더 필요합니다. 한때 즐거웠던 것은 필수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B.F. 스킨나는 변수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보상이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중독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및 비디오 게임이 설계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비디오가 무엇인지, 다음 게시물의 말 또는 다음 전리품 상자에 포함할 내용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가 더 많이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욱 위험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우리의 주요 자극의 원천이 되면서 실생활은 비교할 때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비디오 요약을 볼 수 있을 때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없는 밈을 스크롤할 수 있을 때 왜 깊은 대화가 있습니까? 게임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씩 현실에 참여하는 능력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참가자보다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비디오 요약 끝없는 밈을 스크롤할 수 있을 때 왜 깊은 대화가 있습니까? 게임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씩 현실에 참여하는 능력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활발한 참가자보다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회사는 우리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및 공넷과 같은 회사의 전직 경영진은 플랫폼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 인간 심리학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첫 번째 사장인 선 파카는 한때 소셜 검증, 피드백 루프를 만들기 위해 소셜미디어가 구축되어 뇌 화학을 조작하여 우리를 중독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과 더 산만하고 수동적이며 현실에서 더욱 단절된 사회.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지 않고 하루를 마지막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 앉아 전화를 확인하려는 충동 없이 깊이 생각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으로 인해 전체 세대가 마음으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적 사고가 즉각적인 만족으로 대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터테인먼트가 현실 자체보다 더 현실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중독에 숨겨진 결과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자신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 깊이 뛰어들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중독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어집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산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력에 느리지만 꾸준한 침식,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심지어 우리의 자기 감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독의 가장 놀라운 효과 중 하나는 우리의 관심 범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인간의 관심 범위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증가하기 전에 평균 관심 범위는 약 12초였습니다. 오늘날은 금붕어밭 8초 미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다른 엔터테인먼트의 끊임없는 흐름은 우리의 두뇌가 빠른 자극을 받기 위해 훈련하여 깊은 생각이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모든 것에 집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심 감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중 능력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비즈니스 구축 또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든 모든 의미 있는 업적의 기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속적인 초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뇌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조절할 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확인하지 않고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끊임없는 엔터테인먼트의 비용입니다. 깊은 일이나 깊은 생각이 불가능한 약화된 마음,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중독은 또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자극을 위한 오락에 의존할 때 우리는 분위기를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능력과 연락을 잃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탈출로 사용합니까? 슬퍼하면 쇼를 봅니다. 불안감을 느끼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합니다. 지루함을 느끼면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직면하는 대신 끝없는 방해로 그들을 억제합니다. 기분,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탈출로 사용합니까? 그들은 슬퍼하면 쇼를 본다. 불안감을 느끼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합니다. 지루함을 느끼면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직면하는 대신 끝없는 방해로 그들을 억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감정적인 마비로 이어지고 실제 경험이 둔한 상태이며 극단적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만이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도파민 부족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오락으로 두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일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연의 간단한 산책, 의미 있는 대화 또는 조용한 반성 순간은 더 이상 성취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 강렬한 자극, 흥분, 참신함,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실제 세계에서 기쁨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엔터테인먼트 중독의 가장 사악한 효과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일 뿐이며 생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만 이것은 진실에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이야기, 우리가 보는 모든 비디오, 우리가 듣는 모든 노래, 그것은 모두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를 지배하는 메시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치가 홍보되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엔터테인먼트는 산만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위한 도구입니다. 영화, 텔레비전 쇼 및 소셜 미디어 트렌드,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미묘하게 형성합니다. 역사가이자 사회적 비평가인 네루 체부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에서 이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사회가 오락에 집착할 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진실을 환상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검열이 아니라 산만이라고 믿었습니다. 산만한 인구는 조작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없는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소비되는 동안 실제 문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변 세계의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가상의 드라마와 의미 없는 논쟁에 흡수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하는 대신 인플루언서와 유명인을 통해 대리기로 산다.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중독이 사회를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활동적인 참가자 대신 수동 관찰자로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봐야 할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습니까? 누가 끊임없이 산만해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구로부터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권력, 정부, 기업 및 미디어 대기업들은 모두 현 상태의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즐거워하는 사회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산만해지면 통제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들이 엔터테인먼트에 중독될 때 그들은 억압에 저항할 가능성이 적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가능성이 적고 실제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반란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시간 및 잠재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이 없는 오락 대신에 의미를 구하기 위해 두뇌를 재교육합니까? 우리는 산만해지기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해방의 길을 탐구할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어 무의미한 오락 대신에 의미를 구하기 위해 뇌를 재교육하십시오. 우리는 산만해지기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해방의 길을 탐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락 중독에서 벗어나 현대사회가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초점, 훈련 및 명확성을 재건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찾고 엔터테인먼트 중독의 그립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의 간단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독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증상일 뿐입니다. 실제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처음에 엔터테인먼트로 돌아가나요? 우리는 왜 끊임없는 산만을 갈망합니까? 대답은 불편하지만 직면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편함, 지루함,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무언가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루함은 자연 상태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활용률이 낮고 의미 있는 무언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는 오락으로 지루함을 침묵시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면할 기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성장할 기회가 그리워요.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한 번 썼다. 끊임없는 오락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반영하고 창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1초의 침묵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전화를 잡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중독이 우리를 약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데 필요한 정신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중독이 학습된 행동이라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질 수 있는 습관이며 열쇠는 우리의 자극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중 능력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빠르게 진행되는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지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 타이머를 설정하고
산만하지 않고 책을 읽는데 10분을 소비합니다. 그런 다음 20분, 30분으로 늘리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가 조정됩니다. 당신은 더 깊고 느린 형태의 콘텐츠에 참여하도록 스스로 훈련할 것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날카로워질 것이며 끝없는 엔터테인먼트로 만든 안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루함을 피하는 대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대어 다음에 휴대전화에 도달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 저항하십시오. 불편함과 함께 앉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밤함에 가십시오. 이것이 창의성이 태어난 방식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아이디어 중 일부는 높은 자극의 순간이 아니라 깊고 중단되지 않은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길고 조용한 시간 동안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큰 발명품은 산만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소음을 제거하면 진정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엔터테인먼트와 의도적인 것입니다.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수동적인 소비는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는 대신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가? 이게 나에게 뭔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제거하십시오. 엔터테인먼트는 함정이 아닌 도구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배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크롤,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더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가? 대답이 없다면 제거하십시오. 엔터테인먼트는 트랩이 아닌 구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소비를 창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관중이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참가한 것이 있습니다. 무감각.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엔터테인먼트를 영원히 보는 방식을 바꿀 가장 강력한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생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서 엔터테인먼트 중독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지, 누가 혜택을 누리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잠재력을 잠금 해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중독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는지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왜 이 중독이 처음에 존재합니까? 사회를 끊임없이 산만하게 하는 상태에서 사회를 유지하면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대답은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자인에 의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대에는 무자비한 힘을 겪었습니다. 나중의 시대에 그것은 선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는 통제가 훨씬 미묘합니다. 그것은 열린 억압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산만함을 통해 옵니다. 로마 제국은 빵과 서커스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인구를 즐겁게 하고 잘 먹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산만해지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로마인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사용됩니다. 정부, 기업 및 미디어 대기업은 모두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합니다. 산만한 사회는 선회하는 사회입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중독된 인구는 권위에 도전할 시간이나 정신적 명확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의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패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높은 지식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진정하고 즐겁게 지내며 궁극적으로 통제됩니다. 브라베 뉴월드의 저자 이 나도 툭셀레는 오래전에 예측했습니다.
그는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보를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진실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오락으로 세상을 홍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현실쇼, 바이러스성 비디오, 소셜미디어 트렌드, 실제 문제는 무시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보다 가상의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회, 의견은 깊은 연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관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모든 주요 플랫폼은 한 가지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당신의 초점은 그들의 통화입니다. 더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 당신의 관계, 꿈과 경쟁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매번 당신이 자신에게 주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당신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중독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단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재력이 낭비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예술에서 아인슈타인 이론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그들의 일에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개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사회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큰 것은 아무것도 구축되지 않고 혁명적인 것이 발견되지 않으며 세상은 정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 이상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저항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되찾는 것은 결정입니다. 수동 소비보다 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제한하십시오. 무의미한 스크롤, 폭식 시청, 비디오 게임 마라톤 없음. 대신 그 시간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책을 읽고, 기술을 배우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적고 반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초점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창의성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결국 엔터테인먼트 중독과의 전투는 단지 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온 더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되찾는 것, 끝없는 산만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마비시키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남겨둡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 당신의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